여러분, 요즘 투자 시장 분위기가 참 묘하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서 주식, 금, 비트코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오르던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견고했던 흐름에 아주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영원한 형제일 줄 알았던 금과 비트코인의 이별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을 한 묶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내 자산을 지켜줄 디지털 금과 진짜 금으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역대 최고가 근처에서 위풍당당하게 버티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무려 30%나 빠지며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전문가들은 자산 가격의 디커플링, 즉 차별화가 시작됐다고 부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신호가 우리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설계자와 거대한 돈의 흐름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의 주연 배우부터 소개해 드려야겠네요. 바로 미국의 새로운 경제사령탑,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국가가 돈을 빌릴 때 쓰는 게 국채죠. 그런데 베센트 장관은 아주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단기 국채 발행을 미친 듯이 늘리는 겁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시장에는 그야말로 진공청소기가 나타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는 항상 돌아다니는 유동성, 즉 잔돈들이 있습니다. 이 돈들이 갈 곳을 찾아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면서 가격을 올리는 법인데 베센트가 아주 매력적인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시장의 돈들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위험한 비트코인 대신 나라가 보장하는 안전한 단기 국채에 돈을 맡기겠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단기 유동성이 급격하게 메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왜 직격탄을 맞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사실 유동성 먹는 하마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금리가 낮을 때 가장 화끈하게 오르는 자산이죠. 그런데 베센트의 정책 때문에 시장의 산소 같은 유동성이 사라지니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숨가빠하며 쓰러진 겁니다. 반면 금은 어떨까요? 금은 단순히 유동성만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아닙니다. 전쟁,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매수세 같은 묵직한 이유가 뒤를 받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금은 버티고 비트코인은 추락하는 이 기괴한 디커플링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이에요. 자,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비트코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니까 누가 나타났을까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은 지금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센트가 내놓은 단기 국채를 연준이 직접 사들이며 시장에 다시 자금을 수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파티장에서 베센트 장관이 술병을 뺏어가서 파티가 끝나갈 판인데 옆집 아저씨 파월이 몰래 뒷문으로 술을 다시 채워주고 있는 꼴이죠. 이걸 전문용어로는 레포 시장 개입이나 단기 자금 수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연준이 쏟아붓는 이 돈이 과연 비트코인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할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전체 투자 시장의 탄광 속 카나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광구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가스 유출을 감지하려고 카나리를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카나리가 노래를 멈추면 위험 신호인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 여부가 앞으로 주식시장에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대규모 신용경색 위기가 올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만약 연준이 돈을 이렇게나 풀고 있는데도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한다? 그건 시장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아무리 수혈해도 환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면 다음 차례는 누르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나스닥 같은 주식시장이 될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하락은 단순한 코인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시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등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파월의 심폐소생술이 먹혀서 비트코인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면 이건 시장에 다시 공짜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위험자산의 랠리가 시작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왜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이 버티는 이유를 불안감의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큰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유동성 파티는 언젠가 끝날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실물 자산인 금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금의 갈라진 행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화끈한 수익을 주는 유동성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 금이라는 방패를 들 것인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마자 금은 다시 그 권위를 되찾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제도권 금융의 유동성 공급 없이는 홀로 서기 힘들다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베센트 장관이 단기 국채 발행 속도를 계속 유지하는지 보세요. 그가 청소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고통은 더 길어질 겁니다. 둘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시장에 밀어넣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이 오프닝 때의 활력을 되찾는지를 체크하세요.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여러분,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시장에 돈이 마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때가 되면 아마 금은 더 높이 치솟고 주식시장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